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기본 원리 3-1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기본 원리는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므로 특별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말하기 비법 3회 연속 강의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말을 잘하고 생활하니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준비나 대비 없이 임하시죠. 그러나 과제나 논문 발표, 논문 심사, 강의, 세미나, 상사 앞에서 발표, 과제나 사업 수주 심사, 사업계획 발표 등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자리에서 실시되는 프레젠테이션일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순간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작성에만 올인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말 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발표와 대화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들을 하죠. 대화나 발표나 어차피 같은 말인데 별 차이가 있겠어? 또는 평생 해온 말인데 따로 연습할 필요가 뭐 있어? 몇 가지 기술만 익히면 되겠지.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대화나 발표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인 것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발표는 발표자 혼자서 많은 시청중을 대상으로 일방향, 즉 원웨이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와 발표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 목소리 크기와 억양 등의 말하기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는 단순히 메시지 전달을 넘어서 시청중의 설득, 행동 유도,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첫째, 시청중의 참여 유도 및 이해 촉진 가능입니다. 시청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발표자의 열정과 에너지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시청중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치와 유머를 활용해서 시청중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설득력 향상 가능입니다. 목소리의 억양, 고저, 강약 등을 조절하여 주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시청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의 반복, 순간멈춤, 리듬, 속도 등의 조절로 시청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태도는 시청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메시지 전달의 명확성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시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억에 남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고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열정으로 발표해서 시청중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취업, 승진, 사업 등의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말하기 능력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연습 부족과 피드백 부재입니다. 대다수의 발표자가 충분한 연습도 없이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는 경우가 많고 발표 후에 피드백을 받는 기회도 부족하지요. 이는 말하기 실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발표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지 못하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표 직전에 대충 내용만 보고 실제 발표 연습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 부자연스럽고 단조로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의 억양, 볼륨, 속도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는 시청중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로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와 톤으로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는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크게 말하는 경우이죠. 세 번째 예는 발표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목소리를 다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발표자 중심이어서 시청중 고려 부족입니다. 대다수의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시청중의 이해나 반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프레젠테이션이 시청중의 참여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발표자가 시청중은 아랑곳 없이 슬라이드만 줄줄줄 읽어 내려가면 시청중은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외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 방법을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소리의 표현 및 몸짓입니다. 목소리의 표현입니다. 명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또 속도, 억양, 볼륨, 순간 멈춤, 리듬 등을 조절해서 시청중의 감성을 자극해야 합니다. 이어서 몸짓, 바디랭귀지입니다. 적절한 제스처와 표정을 활용해서 발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발표 연습 및 피드백입니다. 충분한 발표 연습입니다. 실제 발표 상황을 연상하면서 충분히 연습해서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그 다음엔 피드백입니다. 가족 또는 지인들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적절한 목소리 표현입니다. 시청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에 적절한 목소리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시청중의 감성 자극과 메시지의 강조를 위해서 목소리의 톤, 볼륨,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발표 내용을 절대로 외우지 마십시오. 적어도 30 내지 40회 이상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실전의 프레젠테이션은 내용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중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발표 내용을 암기하여 말하다가 어느 한 단어나 문장이 생각나지 않으면 순간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팁입니다. 연습이나 발표 직전에는 절대로 우유를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가래 끓는 목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34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기본 원리 3-2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기본 원리는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므로 3회 연속으로 강의하는 것입니다.